서머랠리로 가느냐 마느냐 하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자, 그 키는 바로 외국인이 쥐고 있겠죠. 외국인의 동향 앞으로 주목됩니다. 오늘 장의 움직임들 살펴보겠습니다. 키워드로 알아보는 시간. 오늘 장 탑10 갑론을박을 해주실 두 분 소개해 주시죠. 허준식 해설위원님. 네, 자 오늘은 토마토 투자 자문의 명준우 운용력 나와 계시고요.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정수 전문가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지금 개편하고 한 2달 돼 가는데 그동안도 잘 해주고 계신데요. 오늘도 좋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관심 끌었던 키워드들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 탑10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보시죠. G2발 훈풍이 드디어 우리 증시에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동안 증권가에서 주목하고 있던 대목, 주요 국가의 경기 확장 기조. 어제 중국에 이어서 간밤에 미국의 ISM 제조업 지표가 55.3으로 발표됐는데 특히 신규 주문이 지난해 말 이후로 가장 많았다는 점 돋보였습니다. 오늘 2010선까지 코스피를 올리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역시 마찬가지로 그 원동력입니다. 외국인의 러쉬. 자, 주요국의 경기 회복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외국인의 매수가 재차 강화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재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5거래일째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과연 외국인의 러쉬 이어질 수 있을까요? 세 번째 키워드. 환율이 1010원 선 오늘 붕괴했습니다. 원화 강세가 그동안 지수의 부담이었는데 오늘 그 원화 강세를 딛고 지수가 반등했습니다. 6년여 만에 1010원 선이 붕괴됐다고 하는데요. 위험자산 선호를 알리는 시그널일까요? 자, 네 번째 키워드. 증권주입니다. 물을 만난 증권주라고 표현을 했네요. 자, 요즘 시장에서는 몇 년 동안 부진했었던 종목들이 올라갑니다. 건설주도 그렇고요. 증권주도 마찬가지입니다. 2분기 실적 기대감이 피어나고 있는데요. 지난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죠. 업황이 여전히 부진하지만 각 증권사들에서 허리띠를 졸라맨 결과였습니다. 증권주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토론 시작해 주시죠, 허 위원님. 네, 자 총 4가지 키워드까지 공개해 봤는데 이 중에서 좀 김정수 전문가님 어떤 거 먼저 볼까요? 네, 저는 물 만난 증권주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자 증권 업종이 오늘 3% 업종 지수 기준 3% 올라서 이제 1등 전체 상승률 1위로 마감됐는데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일단 증권주가 움직였다는 얘기는 네. 시장에 대한 경계감이 상당히 좀 축소가 됐다라는 부분이 일단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의 이제 국내 방문과 이제 맞물리면서 우리나라 쪽하고 이제 그 중국 쪽하고 위안화에 대한 이제 거래에서 직접 거래가 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전망도 나오고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가격 메리트까지 있는 상태다 보니까 집중적인 투신의 매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급등 흐름을 주도했던 겁니다. 네. 운영용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증권 쪽 오늘 강세. 네, 증권주 관세에 있어서는 환율 효과가 제일 크다고 봅니다. 오늘 주 키워드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사실 증권주 오른 부분도 그냥 단순히 오늘 증권주가 어떤 모멘텀에 의해서 올랐다 그런 날이 아니죠. 최근 보면 지난주, 이번주 건설주가 상대적으로 강했습니다. 현대건설 필두로 건설주가 강했었고요. 또 화학주 중에서도 한화 등등 해갖고 또 낙폭과대 화학주가 강했고 철강업종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단순히 봤을 때는 시장이 낙폭과대주가 강세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공통점이 있죠. 환율. 역시 환율이 1010원대. 제 말씀은 뭐 연말까지는 한 950원 정도까지 계속 내려갈 거다 그런 말씀들을 항상 드려보는데 이렇게 원화 강세에 대해서 부정적인 혜택이 안 오는 쪽. 그러니까 수급이 일부 들어오는데 부정적인 혜택이 오는 쪽은 아무래도 피하게 되겠죠. IT 자동차. 그렇기 때문에 여타업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환율 때문에 이들 종목, 낙폭과대주가 반등한다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사실 이 실적으로 이게 이어져야죠. 실적으로 이어진다면 지금이 추세적으로도 괜찮나요? 중장기적인 바닥이 될 수 있지만 그게 상당히 미지수기 때문에 연속성이 없는 거죠. 건설이든 철강이든 화학이든 계속 순환 반등이 하루씩은 나타나는데 증권은 그래도 올 2분기가 좀 작년보다는 나아지는 분위기 아닌가 혹시 좀 그래 봐야 퍼 수준 10배 이내로 들어올 수 있는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실적으로는 아직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지금 그리고
혹시 같은 견해세요? 다릅니다. 실적이 좀 좋아진다고 볼 수도 있지 않나요? 예, 저는 증권주 좋아지는 업종은 딱 정해져 있다 봅니다. 예. 일단 미래에셋 증권은 상당히 좋아지고요. 실적 자체가 네,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지금 주식형 펀드 그러니까 운용용님은 전체로는 조금 아닌데 일부 이제 전체 중에서 좀 골라볼 만한 거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정해져 있어요. 증권주는 매매할 주식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쪽들은 일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고. 예. 그러면 지금 이제 미래에셋은 사실 이제 뭐 주식 위탁을 아주 크게 하고 이런 쪽은 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래 대금 보니까 상반기에 667조가 됐대요. 올해 상반기에. 그래서 작년보다 12%가 줄었고 이게 8년 만에 최저치였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뭐 자산 관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에 있는 종목들이 뭐 키움이나 이런 쪽보다 훨씬 낫다고 봐야 되나요? 당연하죠. 지금 주식형 펀드가 팔리기보다는 배당이나 가치주 펀드가 잘 팔리기 때문에 신형증권 잘 가는 거고 신형증권도요? 미래에셋 증권이나 기존의 이 자산운용 관련된 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던 기업은 이전에 대우증권이나 키움증권처럼 위탁 수수료에 좀 의지했던 이런 기업들과는 다르게 실질적으로 건물이나 빌딩에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창출했던 거고요. 지금 고액자산가들 같은 경우도 이 적극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게 대체에 관련된 뭐 MLP 펀드라든가 어떤 빌딩이라든가 공연 이쪽에 대해서 특화된 그걸 잘하고 있는 쪽이 미래에셋 증권. 그다음에 이제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삼성생명이 지분 취득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이번에 중국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산운용회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 쪽도 좀 연결해서 볼 수 있나요? 하나 증권 안 돼요. 하나는 아닙니다. 그쪽은 좀 네, 그쪽 다른 쪽으로 아직 경쟁력이 없어요. 전략까지 자연스럽게 갔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그 미래에셋 증권이나 그런 쪽들로만 좀 붙여서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예. 그 우영룡님 어떤 생각이세요? 증권주 전망. 삼성증권이 시가총액이 한 3조 5천억 나오죠. 그렇다면은 실적으로 올라가려면 최소 3,500억 이상은 나와줘야 퍼 10배 안에 들기 때문에 실적이 끌고 가는 거죠. 그리고 미래에셋도 2조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연간 2천억 이상은 영업이익이 나야 된다. 그러나 올해 그 정도가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적죠. 그렇다면 지금 증권주에 있어서도 실적이 끌고 올라가는 흐름보다는 워낙 중장기적으로 지금 뭐 한 5년 이상 중장기적으로 침체였고 주가도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최소한 비싸지는 않다는 거죠. 거품은 다 빠진 상태다. 그렇다면 앞으로 경기가 좀 좋아지고 호전될 거 거기에 대해서 선제적인 배팅이 들어오는데 그 근원은 역시 환율에 있다. 그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러면 환율이 내려가는 상황이고 하면 그러니까 실적보다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내수 원화 강세 컨셉으로 해서 증권주가 좀 된다는 쪽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흐름이 아주 강하지는 못할 거다. 시세 흐름이 아주 강하진 못할 것이어도 그래도 추세적인 상승은 어느 정도 하반기 기대할 수는 있다 보입니다. 만만하지만 그래도 올라갈 수는 있겠다라고 보시고 그러면 대형사나 아니면 중소형사 아니면 뭐 온라인이나 아까 뭐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그런 그 일정 부분에 특화되어 있는 쪽 중에 어떤 쪽이 더 낫다고 보세요? 상대적인 매력도는 대형사 중에는 삼성증권, 대우증권 그리고 미래에셋 이 정도가 있다고 보이고요. 중소형사들 중에는 워낙 지금 밸류에이션 쪽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KTB투자증권이나 동부증권, NH증권 이 정도가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증권주는 이 정도로 정리해 보고요. 다음 키워드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증권업종 구조조정이 조금 더 이루어져야 되겠지만은요, 체질 개선이 이루어진 쪽, 실적이 나오는 쪽, 과연 어떤 쪽인지 주목해서 보셔야 되겠네요. 자,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인데요.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집권 2기에는 도시재생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총 2조 원을 투자하게 되는데요. 도시재생 사업은 커뮤니티 활성화, 또 상업지역의 활성화, 이런 부분들, 도시의 기능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게 됩니다. 오늘 관련주로 국보디자인, 시공테크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윗꼬리를 좀 달았거든요. 진정한 수혜주는 누굴까요? 자, 다음 여섯 번째 키워드는 한중 FTA입니다. 바로 내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우리나라를 방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인들을 데리고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한중 FTA와 또 위안화 거래소 이런 부분들이 급물살을 타면서 진행될 수 있을지 그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증시에서는 좀 수혜주 찾기에 분주했는데 증시와 경제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키워드 아가방 컴퍼니. 오늘 유아용품 관련주에 중국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연초에 1가구 1정책이 폐지됐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됐다고 합니다. 현재 31개 성 가운데 29개 성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연말까지 모두 확대가 된다고 하는데요. 오늘 아가방 컴퍼니 그리고 보령 메디앙스 5% 내외로 상승했네요.
자, 어떤 키워드 선택해 볼까요, 허 의원님? 자, 오늘도 제작진이 선정해준 키워드 두 번째로 좀 보겠습니다. 한중 FTA 급물살 이렇게 주셨는데요. 이제 내일 시진핑 주석 방한하잖아요. 이제 FTA가 탄력을 받을지가 첫 번째 제 질문인데, 먼저 운영위원님 어떻게 좀 보세요? 네, 오늘 주제 자체는 지금 한중 FTA 급물살 이렇게 돼 있고, 또 요즘 이슈가 또 위안화 거래소, 오늘 뉴스 보니까 위안화 거래소 우리나라에서 이제 승인했다, 뭐 그런 얘기들도 지금 승인이 났나요? 오늘 뉴스로는 그렇습니다. 그런 쪽들이 많이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앵커님은 지금 시진핑이 왜 온다고 보세요? 주된 뭔가 목적이 있으니까 올 거 아니에요? 지금 글쎄요. 지금은 뉴스 플로우 나오는 걸로만 보면은 동북아 정세가 불확실하니까 아무래도 정치적인 영향이 가장 좀 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이 우리가 지금 다루는 이 주제는 아주 뭐 큰 포션은 아닌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네. 제가 생각했을 땐 뭐 FTA 얘기도 있고 위안화 거래소 얘기도 있지만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IB 그쪽 관련해 갖고 한국이 손을 잡아달라. 그것 때문에 온다고 거의 단정을 지을 수 있는 지금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게 자료화면 한번 간단히 보시겠는데 이게 왜 중요한 것이냐면 중국이 지금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관련해 갖고 설립을 하겠다. 그리고 중국이 지분 출자 많이 하고 하겠다. 근데 이거의 목적은 거죠. 지금 글로벌 경제가 어떻든 달러 중심의 지금 결제 기조인데 중국의 위안화도 달러와 못지않게 하나의 중요한 기축통화가 되겠다 하는 목적으로 이 AIIB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대한민국이 지금 완전히 키를 쥐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참여를 안 할 경우에는 그냥 뭐 중국 플러스 동남아 정도 그렇게 의미가 축소될 수 있고, 대한민국이 참여할 경우에는 상당히 중국으로서도 힘을 굉장히 받을 수 있는 일종의 달러 못지않은 지금 위안화가 글로벌 결제 통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축으로 올라설 수가 있게 되는데, 결국은 시진핑은 이거 해달라. 며칠 전이죠. 며칠 전에 미국에서도 정부에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참여 안 했으면 좋겠다. 공식적으로 통보가 나왔거든요. 즉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에서는 하지 마라, 중국에서는 해달라 이러고 있는 상황들인데, 지금 방어적으로 보면 그렇죠. 방어적으로 보면 이걸 하자니 미국 눈치 보여서 못하고, 이걸 안 하자니 또 중국이 괜히 해코지하면 어떡할까 이렇게 되는데, 제 생각에는요, 이거는 우리에게 큰 기회라고 봅니다. 이게 그냥 항상 그렇죠. 약소국 논리에서 보면은 이런 경우가 굉장히 중간에 끼어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그런 느낌인데, 강소국 논리, 우리나라가 나름대로 중요한 나라고 강한 나라니까 이런 지금 위치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는 제 생각에는 지금은 우리가 무조건 뭐 미국 편 든다, 중국 편 든다 보다도 우리도 카드를 하나 내밀어야죠. 미국과 중국에 카드를 내밀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 경제 상황, 그리고 경기가 본격적으로 확장으로 가기에 너무 어렵죠. 2010년대 중반. 결국 통일입니다. 통일 내지는 통일의 초석, 남북관계 혁명적인 개선이 있어야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뻗어나갈 수 있는 당인데요. 잠깐만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우리가 오히려 결론은 중국과 미국에게 우리가 역제안을 하는 거죠. 니들 중에서 남북 통일, 남북 관계에 있어서 혁명적인 변화를 이 플랜을 니들이 갖고 와라, 갖고 오는 쪽 편을 들겠다 이러면 되는 거죠. 저는 이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주제에서 약간 벗어난 것 같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난세 영웅에 나오셔서 이 얘기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FTA 금불살인데요. 일단 보니까 다시 돌아갈게요. 지금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나온 얘기는 FTA가 되면 탄력을 받을 것 같다고 그러고, 이제 수혜업종으로 뭐 관세 철폐되니까 뭐 디지털 가전이랑 그다음에 화학, 그다음에 기계, 자동차 이런 쪽 좋을 것 같다고 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이런 부분들. 중국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는 잘 보면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 방문할 때 혼자 오지 않아요. 부총리하고 이제 장관들 포함해서 한 7명 정도 오는데, 외적으로 지금 중국을 대표하는 기업들 CEO들이 200명이 같이 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만 만나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 우리나라 경제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같이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시총 상위주 돼 있는 쪽은 다 만난다는 그러니까 이거는 사업과 관련된 분명 어떠한 표시를 하겠다 이거거든요. 그쪽에서 우리한테 원하고 있는 거는 그거 하나예요. 농수산. 요거 관련돼서 쟁점이 되는 거. 요거에 대해서 이제 가장 고민이 많았던 거고, 그 외적으로 플러스 알파의 목적이 아까 이제 명조 전문가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이 맞습니다. 그걸 원하는 거거든요. 이번 위안화 직거래 뭐 이런 부분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해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저도 괜찮다고 봅니다.
뭐 미국도 우리나라 보게 되면은 동해에 대해서는 우리 편 들어줬는데 일본 자위권에 대해서는 일본 편 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일본이랑 미국이랑 붙어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중국이랑 그러니까 저희도 그냥 너무 한쪽만 네. 들어주기보다는 적당히 이렇게 선 조절을 하면서 가는 게 현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원 위안화 직거래 관련해서는 그냥 뭐 직관적으로 일단 한번 달러 안 거치고 그냥 환율을 바꾸는 거니까 사실 뭐 비용 모르겠어요. 비용이 얼마나 그게 중간 단계가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상품 만들기 되게 쉬워지겠죠. 비용이 그러니까 뭐 얼마나 많이 줄어들게 될 거고. 많이 줄어들지 모르지만 그걸 긍정적으로 좀 보잖아요. 수혜를 보는 업종을 딱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 증권주 가운데서는 자산 운용 회사들이 수혜를 받고 그다음에 IT가 있고 뭐 자동차가 있는데 중국에 진출되어 있는 자동차가 수혜를 받고요. IT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큰 수혜는 받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 IT에는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LG전자급에 해당하는 뭐 화웨이와 관련된 뭐 텐센트와 관련된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쪽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생각했던 것만큼 큰 수혜는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와 증권주의 자산 운용 회사 이 정도 보고 그다음에 정보기술 관련된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술은 그쪽에 따라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쪽에 수혜를 받을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그 기업인들 참석하는 이제 경제통상협력 그 포럼 이제 4일날 이제 열린다고 하는데요. 그 삼성이나 이제 LG, 현대차, 뭐 LG, 포스코까지 크게 보면 이제 4종목 정도가 관심권이 있었었는데 오늘 LG화학이 혹시 시세 흐름 LG화학 보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그 난징 공장, 배터리 공장 얘기 나오고 나서도 좀 주춤하더라고요, 시세가. 그런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미 좀 선반영됐다라고 봐야 되나 아니면 그러니까 내일 모레 4일날 되면 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LG화학이 단기적으로 좀 꾸준히 그래도 한 보름 정도 올라왔죠. 네네. 예, 금연 때문이라고 봅니다. LG화학이 지금 요 정도 올라온 위치에서는 필요한 거는 이제 실적이죠. 실적 모멘텀으로 연결되느냐이지 뭐 어떤 이슈, 기업적인 이슈가 뭐 급등을 일으키고 그런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요. 만약에 최근 한 15일 정도 동안에 LG화학이 반등을 하지 않았다면은 뭐 최소한 3-4%라도 또 움직임이 있을 건데 그랬을 걸로 보입니다. 좀 아쉽다 이거죠. 그러면 시진핑 효과가 날 만한 종목을 좀 특정해서 본다 그러면 전문가님 좀 어떤 쪽 아까 이제 증권이라 이런 쪽 말씀해 주셨는데 자동차인데 이제 중국 쪽에 이미 좀 매출 비중 있는 기업들은 당연히 관세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거고 그다음에 증권주 내에서도 자산운용 회사와 관련된 주식들은 분명히 좀 상품을 만드는 게 이제 쉬워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미래에셋 이런 쪽 봐야 될까요? 미래에셋하고 삼성 같은 경우가 이제 경쟁력이 확실히 있으니까 이쪽을 좀 잘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FTA 관련해서는 그 사실 한 EU FTA 하고 나서도 이제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우리가 좀 불리해졌다고 했는데 이게 잘 되는 것인지 누가 더 이제 이익을 보게 될지는 이제 시간이 확인해 주게 될 건데요. 어쨌든 기대감들은 시장에서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준호 운용력은 참 항상 제가 느끼는 건데 이 관점이 항상 좀 특이하게 접근을 하시는데요. 오늘도 일단 AI, IB 말씀해 주시면서 요게 이제 잠깐 이 질문을 한번 해드려 봐야 될 것 같은데 요게 만약에 이제 되면 그럼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좀 수혜가 될 만한 섹터군이나 종목군이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끼리지만 아시아에서 그래도 이제 위안화를 어쨌든 기축통화로 인정해주는 그런 날이 오게 되면 어떤 우리 업체들한테는 어떤 수혜가 있다고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AI, IB 관련해갖고 중국의 손을 들어준다 하면 특정 업종에 대한 것보다도 외국인 간의 수급 싸움이 크게 날 걸로 보입니다. 일단 미국계 자금들은 괘씸하다 이거죠. 단기적으로 엿먹으라고선 단기적으로 팔자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계 자금 같은 경우에 또 나름대로 진짜로 지금 이 시장에 있어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이것 자체가 단기적으로 무슨 호재가 된다, 악재가 된다 하는 요인보다는 그렇게 시장 전체적인 면에서 의미는 있다고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운용님께서는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중국계 자금 아닌 쪽들의 자금 유출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좀 중기적으로야 뭐 전혀 의미가 없는 부분이고 또 좋아진다고 보시는 거죠? 이 부분을 이게 우리가 중국 손을 들어준다, 미국 손을 들어준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쪽 손인가는 들어줘야 되죠. 들어주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얻을 걸 얻어야 되는데 지금은 굉장히 찌질하게 나오고 있죠. 뭐 북핵 관련해서 좀 어떻게 좀 해줘라. 뭐 북핵 관련해서 뭘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게 아니고 좀 통 크게 통일 관련된 미션을 훨씬 더 좀 능동적이고 구체적으로 프로젝트를 제안해 주는 쪽에 손을 들어주는 게 우리로서는 맞다 그렇게 지금 보이는 거죠. 큰 흐름상으로는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군 이 정도 정리하고요. 마지막 키워드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명준호 운용령님은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것 같네요. 뭐 정부에서도 계속 원하고 있는 대목인데 중국 쪽에 조금 기대고 있죠. 통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중국 쪽에 조금 기대는 듯한 뉘앙스가 있었기 때문에 뭘 주고 뭘 받는지 좀 잘 봐야 되겠습니다. 8번째 키워드입니다. 자, 오늘 장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신고가 종목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다음과 게임빌, 컴투스 같은 소프트웨어 파워가 강했고요. 또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호텔신라, KTNG, CJ제일제당, 미래에셋증권까지 52주 신고가, 특히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가를 오늘 경신하는 날이었습니다. 중국 모멘텀을 받는 쪽인데요. 호텔신라도 주목됩니다. 고 PER 종목이죠. 9번째 키워드는 현대 기아차가 보내온 낭보입니다. 1986년 미국 진출 이래로 올 상반기 사상 최대의 판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난달 월간 판매 실적도 사상 최대였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미국 자동차 시장의 호조, 또 신차 판매 효과가 참 컸다고 하는데 이런 신차 효과들 자동차주 더 잘 나갈 수 있을까요? 10번째 키워드입니다. 동부제철 롤러코스터. 여전히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동부그룹주. 동부제철 같은 경우는 이틀째 상한가 기록하고 오늘은 주가가 조정을 보였는데요. 뉴스와 또 주가의 흐름들. 자, 과연 기사회생할 수 있을지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키워드 선택해 볼까요, 허 의원님? 네. 자, 요거는 저희 이제 진행자들이 골라봤는데요. 신고가 행진으로 해서 좀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뭐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보니까 신고가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뭐 아까 증권주 말씀해 주셨는데요. 미래에셋증권도 좋았고요. 호텔신라, 뭐 KTNG, 그다음에 코스닥의 하이닉스도 좀 거의 신고가고요. 그리고 다음 컴투스, 게임빌, 내추럴 엔도텍 뭐 이런 코스닥 쪽에서도 52주 신고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좀 이런 종목군들의 특징을 좀 어떻게 좀 정리를 뭐 해볼 수 있을까요? 정책, 실적, 모멘텀을 갖춘 주식들이 신고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정책과 실적, 모멘텀 이렇게 좀 구분해서 좀 종목을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일단 좋겠네요. 실적에 대한 부분인데 실적 기대치가 있는 기업들 이를테면은 컴투스 같은 경우는 게임 하나 지금 잘 돼가지고 턴어라운드에 대한 일단 기대감이 있으면서 올라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반영이 되면서 올라가는 거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 완성차나 현대모비스나 만도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상당히 부진하지만은 SL이나 이제 경창산업, 밀부 이런 기업들 이런 같은 경우는 뭐 신고가 돌파하는 흐름도 계속 나오거든요. 실적이 탁월합니다. 공통점은 대구. 아, 지역이 대구죠. 박근혜 대통령. 그렇죠. 제가 이전에 그 지역 활성화 정책 관련된 동원 개발은 부산 쪽. 아, 그건 부산인가요? 그것도 강해요. 건설주가 다른 건설주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 정책 관련된 부분인데 그 관계된 사람들이 이제 그쪽에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확실히 실적 자체가 좋아지더라도 그쪽 위주로 좋아지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워낙 강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건 모멘텀 아닙니까? 돈의 흐름이거든요. 돈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어야지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워낙 강세인데 내수주. 이 가운데서 지금 오뚜기가 거의 뭐 꼴뚜기처럼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엄청난 시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롯데제과가 너만 가냐 나도 가겠다 하면서 같이 뭐 장중에 10% 가까운 급등을 보였고 KTNG라든지 뭐 제일제당이라든지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철저하게 모멘텀과 실적이 묶여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뭐 거의 시장을 주도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주식들, 조선, 화학, 철강, 기계, 뭐 은행 이런 것들은 기술적 반등인데 워낙 싸기 때문에 최소한 저점 대비 일정 수준의 어떤 반등을 주기 위해서 지금 주가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네. 전략적으로는 그러면 지금 먼저 운영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이런 종목군들 사실 이제 실제로 매매를 들어가면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맨날 항상 하는 변명 같은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뭐 여쭤보면 뭐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은 좀 이따가 보되 뭐 이거는 기존의 보유자들의 영역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그런 애매한 답변 말고요. 그러니까 지금 좀 확실하게 뭐 컴투스나 이런 쪽들 막 신고가 내면서 막 날아가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전략은 이렇게 신고가 내고 있는 신고가 내고 있는 종목을 신규 매수 따라가는 건 황당한 거죠. 아, 그거는 이미 갖고 있으면서
예, 내가 샀는데 예,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어. 그래서 언제 팔까 이제 준비하는 때가 신고가지 신고가에 따라붙는 필요는 전혀 없는 걸로 보이는데. 격언에 근데 증시격언에 신고가는 무조건 사라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깡통 찼잖아요. 뭐 사방천지에 그런 사람들 깡통 찼잖아요. 그리고 신고가여도 이걸 구분을 해야 돼요. 신고가라고 다 똑같은 신고가 아니고요. 자료화면 또 간단히 지금 보겠는데요. 최근 컴투스도 많이 올라오죠. 컴투스와 동아기업에 대한 월봉 차트 비교가 되겠는데요. 컴투스 뭐 올라오는 건 좋은 겁니다. 올라오는 건 좋은 건데 똑같이 지금 뭐 거의 5년 내 신고가권으로 올랐어도 질적으로는 완전히 차이가 있다 이거죠. 컴투스 지금 시가총액이 7,380억까지 올랐습니다. 1사분기 영업이익 20억 원, 2사분기 영업이익은 뭐 추정치 한 15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뭐 퍼 수준으로는 거의 한 100배 가까이 된다는 얘기예요. 순자산은 컴투스요. 순자산은 지금 1,100억, 1,100억 원 수준. 그렇게 높습니다. 예상 수익 대비 100배가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 연말에 대한 뭐 추정치 해갖고 막 해놓은 거는 막 한 2, 300억 해놓은 데도 있긴 있는데요. 언제 그게 뭐 현실화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가 있는 거지. 1사분기 그리고 기준으로요? 당장의 2분기 놓고 본다면 이렇다는 그런 걸로 평균 내봤을 때는 한 100배 나온다는 말씀이세요?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200억, 300억이어도 퍼 수준은 거의 30배 가까이 나옵니다. 그런데 컴투스와 같은 유형의 요 차트 2012년도 연초에 크게 올라갔다가 수직으로 한 3분의 1 토막 났다가 요런 차트들이 코스닥에 뭐 게임주든 IT든 허다하죠. 그런데 이렇게 다시 옛날 고점의 가격까지 올라오는 차트는 100개 중에 1개 컴투스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노리는 거는 사실 로또를 기대하는 거랑 똑같다 이건데. 그러면 저런 급등시세 나온 패턴의 종목군들은 그냥 뭐 기술적으로 적절한 조정 시점에 들어가야 되는 게 전략이 맞나요? 어떻게 보세요? 잠깐만요. 제가 드리려는 말씀의 요지는 옆에 동아기업입니다. 동아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07년도에요. 한 7, 8년 전 고점 이후에 계속 기다가 최근 5년 내 고점 지금 뚫고 올라가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또 3,780억 원입니다. 현재 올라와서 3배가 4배 정도 올라와갖고 3,700억인데 1사분기 영업이익이 94억 원 정도 나와요. 퍼 수준으로 지금 주가가 4배가 올라왔는데 퍼가 10배죠. 적정퍼가 온 거예요. 순자산 수준 2,640억대 퍼 기준 1.4배. 즉 3개월, 4개월 전에는 퍼 수준이 뭐 3배가 안 됐고 또 PBR 수준도 한 0.3 정도뿐이 안 됐다는 거죠. 즉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는 저점부에서 박박 기고 있는데 기업 가치가 영업이익 대비로 또 자산 가치 대비로 엄청 좋은 주식 그런 주식이 앞으로 3개월, 6개월 동안 크게 올라갈 걸 밑에서 잡아가지고 그걸 끌고 가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신고가권 거를 이걸 쫓아가느니 마느니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이고 동아기업 오늘 다 팔았습니다. 동아기업다. 마지막은 동아기업 배도 8,000원부터 지금 3달 동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뭐 신고가 쪽에서는 좀 눈여겨보신 종목이 뭔지 여쭤보고 좀 마무리 해볼 텐데 먼저 전문가님 좀 어떤 쪽 보고 계세요? 역시 증권주 뭐 이런 쪽 보시나요? 딱 정리를 해드리면 저는 조선화학 철강기계 얼마 쌉니까? PER도 싸고 PBR도 싸고. 그렇죠. 밸류에이션 사는 거야. 그런 걸 가지고 장기 투자를 한다. 과거에는 통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시대의 흐름에 편승해야 된다 보고 지금 현재는 워낙 싸기 때문에 그 기업들 PER로 접근하는 건 맞는데요. 실적이라는 건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고 중간에 모멘텀이 발생이 되게 되면 돈들이 들어와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한 15% 정도만 있으면 되고요. 저는 가는 말에 올라타야 된다. 기준 자체를요? 가는 말에 올라타야 되는데 이게 기준이 없으니까 매매하기 힘든 거지. 그거 매매해가지고 수익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매매할 수 있는 주식은 딱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신고가라는 게 전고점을 넘어가는 것도 신고가고 사상 최고치를 넘어가는 것도 신고가죠. 사상 최고치를 넘어가고 있다. 예를 들어서 건자재나 지금 뭐 호텔실 이거는 그쪽 업황이 완전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환율이 6년 내에 저점을 깨버렸는데 뭔 여기서 저평가 이런 거 안 통해요. 그런 주식들은 그거와 관련된 섹터 쪽을 통해서 계속 추세 매매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이 해외 직배송 관련돼 가지고 이게 뭐 줄 것 같습니까? 절대 안 죽어요. 지금 이쪽 동에서 가격이 다 오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작되는 단계들은. 그래서 한진이나 CJ, 대한통운이나 이쪽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증권주 사도 돼요. 지금 이제 출발입니다. 미래에셋, 삼성증권, 뭐 메리츠연금증권 시작해 사도 됩니다. 사도 되고 자동차 부품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게 이제 연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엔진 이쪽 관련된 주식들은 지금 안 빠져요. 더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관련된 섹터는 저는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 우선주도 지금 빠집니까? 안 빠져요. 이 이유가 있다는 얘기지. 자금이 그쪽으로 몰린다고 그렇죠. 그러죠. 아니 지금 증권사에 가보세요. 팔리는 상품이 이쪽밖에 없어요. 펀드 쪽에서는 그렇죠. 그런, 펀드를 샀으면 그걸 가지고 주식을 사야지 추적 오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막 주식형 펀드 쪽으로 자금이 들어온다면은 우리가 주식을 다 사야 되는데 기껏 들어가봤자 뭐 3조 4조인데
그러면 차별화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섹터 위에 있는 주식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반대로 컴투스나 K인베 이건 저는 명주 전문가님 뭐 똑같아요. 너무 급등해. 네, 이거는 안 돼요. 지금 사면 안 돼. 이건 말도 안 되는 가격이고 게임에 하나 출시가 된 거기 때문에 세력들이 들어와서 올리는 건데 이거는 그냥 가지고 있는 분들께서 이제 배부르게 드시면 되는 거고 나머지 분들 지금 뭐 좋은 기업들 많잖아요. 이제 뭐 가지고 있는 현금 가지고 사시면 되는 거지 뭐 그런 거에 끌려다닐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저는 철저하게 좀 기준을 세운 상태에서 매매를 하게 되면 좋다 지금 시장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10가지 키워드 가운데서 내일장 가져갈 키워드 골라보겠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 방문 정말 중요하고요. 많은 기업인들까지 온다고 하는데 특별히 별로 움직일 건 없을 것 같고 저는 환율 1,010원을 내일장까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열띤 토론을 펼쳐주신 명준우 운용령님 키워드 말씀해 주시죠. 네, 저도 환율 1,010원을 가져가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은 네. 저는 물 만난 증권주. 네, 저는 저도 증권주도 괜찮은 것 같은데 신고가 행진으로 해서 좀 한번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바로 내일장 공략주 확인해 볼 텐데요. 증권주 혹시 갖고 오셨나요? 네. 전문가님? 증권주? 네. 가져왔습니다. 공략주가 증권주인가요? 네. 네. 어떤 종목? ETF 증권주입니다. 전체 sek터로 다 묶어져 그렇죠. 있는 건가요? 네, 저는 이제 증권주는 출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종목 번호가 102970이고요. 102970. 네, 102970이고 매수 가격은 5,650원. 그다음에 1차 목표가는 일단 6,100원 선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5,45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근데 거래가 오늘 이게 거래가 맞는 거죠? 2억 7천만 원 된 게 맞는 거죠? 원래 좀 작게 되나요? 괜찮아. 이거는 호가 관리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증권사 뭐 LP라고 그러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ETF라는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보게 되면 위험한 거 아닌가 그게 아니고요. 예탁원에 예탁원에 한다 하더라도 기업 회사가 절단나지 않는 한 문제가 없어요. 회사가 절단나도 예탁원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그리고 호가 관리해 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 그 가격대 범위에서 제가 사면 된다는 얘기죠. 명준호 운용님은 어떤 종목 오늘 갖고 오셨습니까? 네, 저는 한국가스공사 되겠습니다. 네, 가스공사요. 예, 네. 좀 중기적인 목적보다는 단기 한 일주일 정도 두고 단기성 트레이딩이 되겠고요. 그 포인트는 역시 차트에 있다고 봅니다. 최근 본다면은 MACD 오실레이터가 좀 리테스팅기가 있고 그리고 RSI 45 크로싱 길목 자리에 부합하는 책을 내셨죠? 길목 이론. 그 이론에 입각한 찾기죠. 예전에 적중률이 상당히 높았었는데 요즘도 잘 맞나요? 현재도 높습니다. 현재도 높은가요? 자, 그거 상으로 지금 시그널이 딱 나왔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45도 크로싱. 자, 가스공사. 목표가는 얼마 정도라고 그러셨죠? 목표가는 단기이기 때문에 한 6만 원 근처 보겠습니다. 6만 원으로요? 네. 네, 시장에 잘 대응하려면 시장의 핵심도 잘 파악해야 되고 종목도 잘 골라야 되죠. 두 가지 숙제를 잘해야 되는데요. 그 숙제를 잘하는 분이 누굴지 수익률로 한번 다음에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까지 가져갈 키워드, 저와 명준우 운용력은 환율 1,010원, 또 허준식 해설위원은 신고가 행진, 정석투자 김정수 전문가는 물 만난 증권주입니다. 김정수 전문가 코덱스 증권을 오늘 공략주로 제시했고요. 명준우 운용력은 한국가스공사의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경기 모멘텀에 한국 증시도 좀 강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좀 더 아주 시원하게 같이 올라가 보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